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높은 분양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도 분양 완판되고 나면 다음엔 조금 더 높게, 그런데도 완판, 또 그럼 다음엔 조금 더 높게, 이렇게 계속 반복 순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 현재 가장 핫한 곳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이곳은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 중에서 기준이 되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기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가격이나 입지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여기 현장을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변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금액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시 분양 완판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입지면에서 봤을 때 서울이 아닌 경기도라는 점,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 기준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 외관 사진이 되겠는데요. 사진만 보셔도 아마 여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향동지구 분양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곳입니다.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축역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명칭은 물론 아직까지는 가칭이 되겠고요. 정말 요즘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들 보면 내부 설계도 물론 되게 실용적으로 잘 뽑고 있지만 외관 디자인 또한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에 위치하는 만큼 고양시 특별관리 4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 감면 불가입니다. 실입주하는 기업 외에 임대투자를 목적으로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세제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가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만이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은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복층 시공, 발코니 확장 다 불법에 들어갑니다. 하시면 안 되겠고요. 사전청약 금지, 사전청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해드리는 자료, CG, 도면 및 사업 개요 등은 현재 계획사항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냥 안내, 참고용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 주소를 보면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도시지원용지 5-2블록 지식산업센터가 되겠는데요. 정확한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80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5,947평, 연면적은 4290평입니다. 4만 평 규모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를 보면은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 들어서겠고요. 주차 대수는 979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입지 환경입니다. 지축역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확대한 모습을 보면은 지축역으로부터 약 300m,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는 최근 공급된 지식산업센터가 몇 개 있었죠.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점, 역세권이 아닌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다 찰까요? 과연 임대가 들어올까요? 이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역세권이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역세권보다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주변에 입주할 만한 기업이 있느냐 라는 걸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동지구나 덕은지구 마찬가지로 주변에 상암, 마곡지구가 인접해 있는 만큼 충분히 기업이 입주할 만한 입지는 갖췄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준공 시기가 비슷한 만큼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실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축역 지식산업센터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지 환경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탁월한 서울 접근성입니다. 3호선 지축역으로부터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GTX A 노선입니다. 2024년 예정돼 있는데 지축역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GTX A 노선은 지축역으로부터 두 정거장 거리인 연신내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신내역을 통해서 GTX A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서울역까지 15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통팔달 쾌속교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통일로 IC까지는 차량으로 약 8분 거리에 있습니다. 고양대로가 앞으로 있고 1번 국도도 이용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프리미엄으로는 북쪽으로는 북한산 조망, 그리고 남쪽으로는 매봉산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조망을 가리는 큰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조망권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지식산업센터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의 중심지다.
이쪽으로 일산 고양 테크노밸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 신도시가 인접해 있고요. 수도권 서북부와 서울을 잇는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양시와 인접해 있는 은평구에 풍부한 배우 수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현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 수원 다음으로 기업이 많은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하남, 안양, 성남, 광명, 수원, 김포, 고양시 순으로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공급 면적, 이건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된 면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체 수는 기업의 수가 되겠고요. 비율, 공급 면적과 사업체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수원이 사업체 수가 73,000으로 가장 많습니다. 고양시는 사업체 수가 69,000으로 두 번째를 달리고 있지만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의 면적은 가장 적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여전히 지식산업센터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공실이 많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체 수에 비해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았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 사업체 수도 많고 지식산업센터도 많은 만큼 여긴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남, 광명, 수원, 김포 순으로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축역 지식산업센터 인근 지역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를 보겠습니다. 먼저 원흥역입니다. 지축으로부터 지하철 2정거장 뒤가 되겠고요. 원흥역의 지식산업센터는 이 위치에 모여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원흥역으로부터는 약 도보로 20분에서 25분 정도 거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원흥 줌 하이필드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고양 아크비즈, 원흥 한일 윈스타, 그리고 광양 프론티어밸리 6차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분양은 모두 100% 완료되었습니다. 연면적은 4,921평, 11,000평, 11,000평, 13,000평, 대략 10,00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고요. 이 주변에는 제조기업도 많지만 앞에 보시면 쿠팡도 있죠. 물류센터도 주변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인도 인기가 좋지만 일반 섹션 오피스도 인기가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삼송역에 위치한 삼송테크노밸리입니다. 여긴 2015년에 입주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삼송테크노밸리 연면적은 56,911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3층부터 4층까지가 되겠고요. 입주율은 약 95% 정도가 되겠습니다. 삼송테크노밸리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으로부터 거리는 가까워 보이지만 이 창릉천을 사이에 두고 실제 도보로는 약 15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 2019 통계연보에 나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 내의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12년도와 2018년도 비교를 한 겁니다. 약 78.3%가 증가를 했고요.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역시 66.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고양시나 은평구에 섹션 오피스를 찾는 기업의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보면 특화된 설계, 제조형 호실은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한 호실들을 설계를 했습니다. 차량이 건물 안까지 진입을 해서 호실 앞에 차량이 도착을 해서 상하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